기술하면 어려워요, 그죠? 네. 이게 뭔지 모르겠고.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는 누구 대신하는 거죠? 사람 사람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를 대체해 주는 거잖아요. 네. 사람의 눈과 귀와 뇌가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사람이 자동차를 몰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컨트롤이죠. 제어? 그렇죠. 네. 제어 능력이죠. 네. 다시 말하면 핸들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셀.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엑셀도 밟을 수 네. 있고,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이런 걸 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와이퍼도 킬 줄 알아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안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공지능이 내가 우회전해야 되겠다. 그럼 깜빡이를 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첫째는 기계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자동차의 각종 부품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첫 번째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판넬을 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차냐 하면 세계 제1위인 구글차. 기술력을 한번 우리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첫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각종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첫 번째였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차를 몰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감각, 바로 인간의 눈과 귀가 필요하죠. 그게 뭐겠어요? 센서죠. 그렇죠. 센서. 아. 그럼 우리가 센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거리 거리도 측정해야 되고 네, 사물도 인지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그러면 사물 인지하는 건 카메라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율주행차 구글차를 보면 위에 CCTV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걸 얹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카메라 기능이에요. 카메라. 쫙 보시면 네. 카메라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는 뭘 하겠어요? 눈이죠. 이게 눈이죠. 네. 사람인가? 신호등이 파란불인가? 네. 빨간불인가? 이런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주변 360도의 형상을 인지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레이저. 그렇죠. 레이저를 레이저. 그걸 라이다 기술이라 해요. 다시 네. 말하면 레이저를 쏴서 라이다, 라이트, 빛, 디텍션, 감지와 네. 거리 측정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야 주변에 나무가 있고 사람이 있어. 그럼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 속도 계산 다 해야죠. 속도 계산해야죠. 그러면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레이저를 1초에 수백만 개를 계속 쏴요. 네. 레이저를 쏴서 돌아오는 시간 곱하기 빛의 속도를 곱해버리면 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냐, 나무냐, 자동차냐, 퀵보드 타는 사람이냐를 인지할 수 있는 센서 기관이 두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요? 그걸 인지한 다음에 내가 우회전, 좌회전을 결정하잖아요. 바로 인공지능이 그걸 판별해서 상황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이 구글 자동차는 그게 바로 뒤에 트렁크에 있었어요. 우리 뇌는 어디에 있죠? 머리. 안전하잖아요. 네. 여기에 딱딱한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그럼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은 뭐냐? 자, 센서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는 맵이 있죠. 맵, 내비게이션 맵. 네. 거기다가 그걸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차원 정보를 받아들여서 3차원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걸 전부 판별하는 종합적인 기술을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뇌네요, 뇌. 네, 그렇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네. 자극과 반응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은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죠. 다시 말하면 그 중간 델타 T가 거의 없으면 동물적이라고. 거기에 델타 T가 있어야 인간이죠. 그게 사유잖아요. 생각, 그렇죠. 판단.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동물하고 다른 거죠. 인간하고 똑같이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거기에 컴퓨터 판단이라는 걸 정리를 들어가게, 하고. 네,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만든 판단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만 인지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타이어, 네. 또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고양이도 지나가고 이런 것도 인지해야 되잖아요. 돌발 바닥도, 상황. 바닥도. 네, 네.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라이다가 더 많이 붙어야 돼. 그래서 라이다가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붙어요. 자, 보면 얼마나 붙냐. 자, 위에 붙었다 그랬죠? 네. 사방에 또 있어요. 네 군데. 그 다음에 앞뒤에 또 있어요. 이렇게 많은 라이다가 붙어야 바닥에 있는 물체부터 공중에 있는 신호등,
까지 전부 색깔까지 인지하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다니는 거죠. 그럼 360도로 계속 레이더를 쏘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앞에 120도를 판단하고 네. 그 다음에 옆에 안 보이는 거는 사이드 미러, 백미러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얘네는 대신 360도를 봐야지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서 킥보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뒤에서 오토바이도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더 인간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 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 기관이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이다, 센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이거 이외에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초보에서 처음 운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그렇죠. 자율 자동차의 실력도 주차예요. 왜 그럴까요? 도로를 다닐 때는 우리도 다니지만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터를 켜고 다니잖아요. 얘는또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가면 뭐 있고 여기서는 신호등이 있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커피숍을 갔다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주차장은 있는 건 알겠는데 차선이 없잖아요. 차선이 없는 커피숍 그런 데가 많죠. 그렇죠. 차가 깔려 있는데. 네. 그래서 주차를 잘하는 게 정말 실력이에요. 그래서 주정차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자율 주차 말 하면은 그렇더라고. 그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뭐 옆차가 좀 약간 대각선으로 또 비춰져 그렇죠. 예. 이런 계산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완성은 아닌 것 힘들어요.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타봤지만 레벨 2 했을 때 잘 안 되는 게 뭐죠? 주차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가게 되면 주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마지막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얘가 고장 날 걸 알아야 돼. 차가 고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고속도로대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차가 멈춰지는 차가 많잖아요. 네. 조치해야 될 건 삼각대를 예, 세워야죠. 세워놓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자기 핸드폰도 흔들고 야밤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조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도로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나기 전에 또는 고장 나기 전에 얘를 알아야 돼. 그렇겠죠? 네. 고장 서 있기 전에 얘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자동차의 바퀴서부터 모든 거의 대부분 부품에 센서를 부착하죠. 그리고 얘의 상태를 다시 원격에서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거예요. 고장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씩. 그렇죠. 뭐 타이어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빠질 때 미리 돌아와 하는 거죠. 그럼 인간 정비사가 점검을 해서 다시 빨리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전에 고장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판단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디지털 트윈. 다시 말하면 디지털 쌍둥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리에 실체 인증 자동차가 다니고 있으면 그거에 똑같은 쌍둥이를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보고 있어. 그래갖고 각 부품이 움직이는 상황을 다 보고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해. 그래서 얘는 몇 시간 후에는 미리 고쳐야 된다라는 걸 하는 기능이죠.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율자동차의 기능은 5가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차를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는 인간의 감각기관처럼 얘도 감각 중추신경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 주어진 감각을 통해서 주어진 걸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가 어떻게 갈 거냐를 결정하는 결정 시스템, 뇌가 필요하다. 네 번째 뭐였죠? 우리가 어려운 주차, 주정차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 다시 말하면 미리 고장 날 거를 생각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원격 상황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그 자율자동차도 그거죠. 이 드라이버의 운전 습관을 이제 학습을 하죠. 지금도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학습을 한다면 이렇게 차를 주행을 한다면 얼마 있다가 이거는 갈아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경고등을 띄워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 운전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또 하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바로 해커가 들어오면 컴퓨터니까. 그래서 3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보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또 능력이야. 이게 해킹되면 근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상황 내가 얘기해 볼게요. 안전에 대한 거. 인간에겐 없는 안전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집에 가자. 한민관 씨가 집이 김포시잖아요. 김포 가자 그러고 자꾸 잠이 들었어. 근데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어 차가. 평양을 가고 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김정은 주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저 한민관이가 우리가 저런 사람이. 해킹으로 네, 그러니까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문도 안 열어줘. 이럴 수 있죠? 이게 정말 이게 남용될 확률이 또 되게 해커가 크네요. 들어갈 경우는 엄청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자, 차를 쫙 몰고 가는데 누가 칼치기 아시죠? 확세치기.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행동은 안 하지만 확 받아버리고 이랬는데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가서 받아. 내 말을 알아듣고. 그럼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생기죠. 세 번째 상황. 차를 몰고 쫙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들어와서 차를 하다가 마주오는 차가 밖에 생겼어. 네. 근데 마주오는 차가 페라리야.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예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제 생각하는 거지. 저 차를 부딪히면 우리 한민관 주인님께서 물어내야 될 돈이 5천만 원이야. 근데 왼쪽에 딱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 저 사람을 내가 탁 치면 별로 안 다치게 하는데 다리만 조금 골절상이 있겠어. 그리고 견적 계산해 보니까 500 나와. 그럼 우리 주인님이 버는 돈이 4,500만 원이니까 인간을 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걔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 그런 돈 계산도 한다고요? 그럼요. 그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다 하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상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 자율자동차는 이제 윤리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도덕성으로 도덕성이. 이제, 다시 말하면 제1원칙이 어떠한 명령에도 자율자동차는 인간에게 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수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 기술 중에 또 하나의 기술이 보안 기술, 안전을 담보로 하는 기술들이 거기에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 윤리까지 자율자동차에서 윤리까지 나온 건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도덕성까지. 그러니까 일단 뭐 노약자, 아이들과 어른들은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그 제1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명령에도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윤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